2년 넘게 연기금 수급은 우리나라 증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죠. 2년 전 2020년 하반기부터 해서 연기금의 매도세가 시작이 되고 작년 상반기에는 거의 폭발적인 매도, 하루에 수천억씩 매도하면서 시장의 우려감을 키우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기금 미운 털만 바뀐 그 모습이지만 한편 주식시장에 오래 계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연기금은 우리나라 증시의 중요한 수급 주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연기금 과연 언제 돌아오게 될까요? 최근에 연기금 수급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자산 배분 전략상 국내 주식 비중이 어떨지 이 부분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요. 국민연금 기준으로 지금부터 10조 원을 매수하더라도요. 올해 연말까지 비중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지금 급해.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어떻게 보면 연기금 수급이 지지부진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중요한 변곡점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연기금 수급 분석 오랜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증시 토크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2020년 하반기부터 해서 연기금은 정말 꾸준히 매도세를 이어갔죠. 이 빨간색으로 표시하기도 뭐하네요. 매도. 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보통 연기금이라고 하면요. 4대 공적 기금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그리고 군인공제회 같은 대표적인 연금들을 의미하는데, 자, 이 4대 연금 중에서 국민연금이 절대갑입니다. 그냥 연기금이라고 쓰고요. 우리가 국민연금이라고 읽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매매는 국민연금이라고 해도 보셔도 거의 무방할 정도예요. 자, 물론 2018년 12월에 이 연기금의 수급하고 국가의 수급이 합쳐지면서 지금 연기금의 그 수급 명칭은 연기금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등이 이제 국가예요. 그 대신에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정사업본부입니다. 우체국이에요. 우체국에서 자기 자본 계정으로 해서 차익거래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이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매수했으면 매도하고 매도했으면 매수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연기금 등의 수급은 국민연금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 추세는 국민연금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연기금의 연기금에 의한 연기금의 수급 추이를 보게 되면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한 5조 샀어요. 왜냐? 시장이 급락할 때는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 비중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기계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당시 5조를 샀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하반기부터 해서 증시가 충분히 올라온 상태가 되다 보니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국내 주식 비중이 높아졌고, 이것을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매도세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주가지수가 연기금 매도에도 불구하고 주가지수 3,300 막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면서 2021년 하반기에는 거의 매일같이 매도를 했고, 하루에 수천억씩 매도를 하다 보니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쏟아졌죠. 이거 너무한 거 아니니? 너무한 거 아니니? 이렇게 매도를 하다 보니 급기야 요 고점부터 해서 최근까지 연기금이 순매도한 규모는 대략 한 35조 원에 이릅니다. 와, 엄청나죠? 35조. 35원도 아니고 35조 원입니다. 자, 엄청난 매도가 물량이 나왔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자산 배분 전략을 통해서 국내 주식 비중, 해외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채권, 요 비중이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치에 엇갈리는 비중이 만들어지게 되면 미달했을 때는 사야 되고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그리고 초과된 상태에서는 팔아서 그 비중을 맞춰야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수익률의 플러스 요인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괴롭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치는요, 매년 0.5%포인트씩 레벨 다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16.3%, 내년에는 15.8%, 이렇게 낮아지게 됩니다. 왜 낮아지냐? 저렇게 단계적으로 낮춰야지 2040년에, 2040년이면 20여 년 뒤니까 저때 되면 제가 지금도 오늘 헤어샵에 갔다 왔더니 흰머리가 이렇게 풍성한데 20년 뒤에는 완전히 흰머리 가득한 백발의 노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때 됐을 때요, 저 때부터는 국민연금이 순유출 상태가 되게 되거든요. 그때 국내 주식 비중이 과대하다? 그러면 우리나라 금융시장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냥 아비규환.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국내 주식 비중 낮추고 해외 자산을 높이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비중도 낮아지고 있는데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상반기 때 증시가 그때 당시 워낙 급하게 상승했다 보니까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연기금 입장에서는 과도해진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 매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 드리면, 야, 너 기관에 뭐 그거구나, 앞잡이구나, 예전에 그런 댓글들 많았습니다만 우리 애청자님들은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면요, 다음 페이지를 쉽게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는 16.3%입니다. 16.3%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뭐 거의 매일같이 하고 여러분들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올해 증시가 하락했잖아요. 매우 크게. 그러면 국내 주식 비중이 크게 줄지 않았을까?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 홈페이지에 가면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주가지수 2400, 2800, 3200, 2000 이렇게 400포인트 단위로 해서 국내 주식 부족분, 초과분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현재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추정이 돼요. 대략 15% 초반에 있지 않겠느냐, 15.1%? 이렇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계산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가 현재 2400포인트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국내 주식 초과 또는 부족분을 계산하면 2400포인트일 때는 11조 6천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 갔을 때는요, 23조 9천억 부족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요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시장이 지금 현재 위치가 연말까지 쫙 만약에 유지가 됐다. 주가 지수가 2400에서 삐리리 해서 2400으로 올해 연말 띵 끝난다 한다면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는 16.3%이지만 실제 현실은 15%로 귀결이 되게 될 겁니다. 이 정도면요, 비중이 너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라도 10조 원 이상 매수를 해도 목표 비중에 미달한 상태가 유지가 되게 됩니다. 주가 지수가 2400에서 유지될 경우. 그런데 최근에 보게 되면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연기금의 매수세가 아직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태로 주가 지수가
2,400으로 연말까지 유지된다? 그러면 뭐 연말에 몰아서 사야 되는 그런 당혹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주식시장이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어서 무너질 수 있다. 2,000포인트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될 경우에는 23조 9천억이 모자라게 됩니다. 23조 9천억이 부족한 상태가 되게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지수 상황으로 봤을 때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현격하게 미달된 상태고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10조 원어치를 사더라도 올해 목표치에 미달한 상태입니다. 열심히 사야 된다는 시기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의미고 시장이 하락했다? 그럴 땐 더 많이 사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뒷짐을 지고 있던 연기금 수급 요즘 뭐 작년처럼 그렇게 무자비하게 매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좀 뒷짐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뭐 하고 있나 하면서 뒷짐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는 컴백홈 해야 됩니다. 연기금이라고 쓰고 국민연금으로 읽으라고 이야기 드렸죠. You must come back home입니다. 다시 사야 돼요. 자, 연기금의 수급이 왜 중요하냐. 과거부터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무너질 땐 연기금 수급이 어쨌거나 기계적으로 시장을 사기 때문에 든든한 언덕 역할을 해주어 왔습니다. 든든한 언덕 역할을 해주어 왔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11년 8월 폭락장 때 등등, 그리고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죠. 다만 2020년 하반기 이후에 악성 매물의 원인이 됐고 여러 가지 원성을 얻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로 인해 가지고 전략적 그리고 전술적 주식 비중 융통성이 3%포인트 위아래로 열리기도 했잖아요. 자, 하지만 저거를 차치하더라도 16.3%만 맞추려고 하더라도요. 지금으로선 급합니다. 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가을 이후 서서히 연기금 수급에서 매수 사인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2020년 봄에 잠깐 보았던 동학개미와 관군개미, 이 두 존재의 쌍끌이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관군이 2020년 하반기부터 해서 뒤통수 퍽 치긴 했는데, 다시 손잡을 수도 있겠죠. 그런 흐름 어떻게 흘러갈지 연기금의 매매,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요. 함께 관심 있게 지켜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시 토크. 오늘 중요한 핵심은 뭐다? 연기금 컴백할 가능성 높아졌다. 컴백홈.